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두 개로 나뉜 것 같습니다. 뭐 역사는 반복된다 또는 이번에는 다르다. 뭐 이게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은행 위기가 있었지만 빠른 대처와 대응으로 사실 뭐 위기가 없었던 것처럼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뭐 물론 어제는 FOMC 25bp 인상으로 뭐 시장에 컨센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이 또 은행 보호,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면서 또 장 막판에는 조정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소화된 부분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사실 이 크게 이 두 가지 주류가 지금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어,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시장이 대응할 수 없는 뭔가 그렇게 큰 침체, 큰 위협 요인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쪽에 조금 더 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식시장을 견고하게 이끌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네, 제가 주력으로 투자했던 뭐 종목의 차트인데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뭐 하락을 했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뭐 대부분 뭐 반도체 ETF들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치가 이게 바닥이냐 아니면 더 큰 조정으로 하락을 보일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기업의 이제 팬더멘털을 많이 언급을 하시죠. 네, 보시면 이겁니다. 제 TSMC의 2월, 23년 2월 실적인데요. 파란색이. 요 뒤에 점선은 제가 추정했던 근거인데 이거보다 일단 상회를 했죠. 중요한 것은 물론 전월 대비 뭐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년 대비 YY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수치로 놓고 봤을 때는 MOM 같은 경우에는 뭐 18% 정도 마이너스를 잡히게 됐지만 YOY로 봤을 때는 11%나 증가되는 실적, 매출입니다. 매출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기업들의 이제 팬더멘털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뭐 그렇다고 해석이 되죠. 특히 2020년 정도까지 조정이 될 거냐? 다르다는 것이죠. 2020년의 실적이 이겁니다. 지금과 압도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죠. 기업은 성장했고 그만큼 강한 체력을 갖고 있고 팬더멘털 측면에서는 이미 2020년 정도의 조정은 상당히 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사실상 기업의 이제 PER로 보시게 되면 또 극명하죠. 지금의 수준이 역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평균보다 평균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고평가된 부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렴한 싼 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그렇게 지금 뭐 마냥 어, 뭐 경계심이 없는 수준이다라고만 보기에도 좀 논리가 좀 빈약하죠. 사실 지금 이 코로나 국면까지 떨어졌던 당시의 기업의 실적과 지금은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랑 기업들은 성장했고 더 많은 실적을 올렸고 더 성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주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를 볼 때 크게 두 개 기업만 잘 보시면 돼요. TSMC와 삼성전자. 전 그 두 가지만 많이 보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TSMC는 파운드리죠.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우리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죠. 결국에는 이 두 개가 뭐 굵직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반도체 섹터를 주도하는 그런 업체들이고 팹리스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업체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퀄컴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뭐 엔비디아 등등 해서 많은 업체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제품을 만드는 실현 단계에서는 TSMC 아니면 삼성전자 두 개의 실적이 받침되지 않으면 실질 물건, 실질 생산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기업들의 턴어라운드라든지 재고 현황, 실적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뭐 TSMC는 실적이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이는 뭐 GPT라든지 뭐 AI 관련된 뭐 엔비디아 물량도 수혜를 봤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 영향으로 어느 정도 아직도 지금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죠. 뭐 D램 가격도 뭐 그렇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사실 DDR5도 생각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잡히고 있지는 않죠.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ISM 지금 제조업 지수에도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통은 이게 50이 넘어서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영역이고, 반도체 сек터는 사실 실질 제조업 관련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50 이하 국면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뭐 사이클상 좀 침체된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영향이 크겠죠. 메모리는 아무래도 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사실 그래서 제조업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진입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침체가 반영된 그런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진입을 해서 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함께 비교해 봐야 될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렸었죠. 심지어 보시게 되면 미국 3개월 국채가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도 있었을 무렵입니다. MMF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뜻이죠. 이 뜻은 은행들이 현금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오면 뭐 지금 가게 같은 경우는 그 부담이 안 되니까 받겠지만, 기업 예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은행이 거부하던 시절입니다. 돈이 넘치고 흘렀던 얘기죠. 심지어 3개월 미국 국채가 마이너스로 가던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 돈이 없어서 MMF에 몰렸다, 그런 식입니다. 이 MMF에 몰린 돈이 미국채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유동성이 많았던, 그 현금이 너무 많아서 국채가 부족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실적으로 돌아와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때 당시 20년 비교해서 기업의 실적은 좋아졌지만 유동성은 축소됐죠. 이때는 기업의 실적은 안 좋았지만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지금 뭐 이렇게 보급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것은 기준금리로 인한 부분과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두 개가 상반되는 결과로 지금 나타났다는 뜻이죠. 이때는 유동성이 좋았지만 실적이 안 좋았고, 이때보다 실적은 좋지만 유동성이 안 좋은 그런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주장하신 분은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 많이 언급하시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 보시면 결국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PER, 전체 펀더멘털에 대한 PER, 기업의 EPS 관련된 부분이 결국에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 경기는 아직 뚜렷하게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어서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좀 같이 보셔야 돼요. 러셀 2000은 사실 경기에 민감한 미국의 이제 내수 기업 중심이죠. 중소기업들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상승한 모습과 반대로 오히려 지금 회복 부분을 다 지금 반납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동성 부족은
약한 고리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빅테크들은 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적만 놓고 봐서 기업의 경기를 판단하면 기업의 펀더멘털을 판단하면 큰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의 물건을 사줄 만한 개인들의 소비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면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미래 경쟁력이라든지 성장 동력의 증가가 한국 현재 기업들의 강한 체력으로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나스닥을 비롯한 지금 주요 몇 개의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잘 받쳐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사실 미국 기업의 전체 내수 상황을 반증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오히려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기업들의 이제 미래 성장이라든지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이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진 않죠. 따라서 지금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업들의 팬더멘털을 근거로 한 뭐 실물 경제가 견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역대급으로 안 좋다는 실적 자체가 YY로 봤을 땐 그래도 1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 경기 전반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러셀 2000이 지금 1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뭐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가 될 것 같고요. 나스닥, 빅테크 위주들의 뭐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 뭐 성과에 너무 이렇게 현혹돼서 미국 전체 전반적인 뭐 수요라든지 침체 가능성을 조금 놓치면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이제 시장의 유동성은 이 기업의 이제 평균 PER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빠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뭐 두드러지게 성장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평균 이 수치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돼버리면 글쎄 그렇게 많은 뚜렷한 주가의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침체, 뭐, 반등하면서 나스닥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한 위협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는데, 뭐 좀 이런 리스크가 또 반복될 거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죠. 하지만 일부 대형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보면서 미국 경기 전반에 탄탄한 경기 체력을 예상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뭐 이 무렵에서는 기업의 이제 실적 대비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저렴했다라고 봤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생각보다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기의 전반적인 뭐 금리 수준이라든지 지금 금융 위기에 대한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보면 사실 지금에서 아무런 뭐 문제 없이 이게 그대로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사실 지금 상당히 시장을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으면서 여차하면 뭐 지금 TMF에 대한 투자 비중이 SOXL로 과감하게 넘어갈 그 타점을 좀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혹시 모를 그런 좀 큰 위협 요인이 발생을 한다면 뭐 그때는 어느 정도 채권으로 인한 수익이 SOXL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로 과감하게 또 진입을 해서 생각보다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미국 주채를 들고 있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큰 조정이 나오면 과감하게 SOXL로 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계속 엿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뭐 놓칠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역사는 반복된다 쪽으로 지금 많이 비유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